반갑습니다. 경북대학에서 김명서입니다.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불리함을 최대한 상세하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앞서서 그 말은 발표해 주신 분들하고 약간 겹치기도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어, 저는 발표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제일 제 발표 주제를 어, 이번 대회가 네 번째던데 충주 지역의 그 독립운동 인물을 인물을 추적하는 서설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제 한편으로 시작이라는 의미 그리고 저도 좀 미흡하지만은 앞으로 계속 찾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걸순 선생님의 큰 제가 덕을 많이 봤다는 생각하고 이전에는 여기 또 박사 논문을 쓰신 장수 선생 그 박사 논문에 많은 힘을 좀 얻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충주 지역에서 제일 제일 크게 선양해야 될 분 몇 분만 뽑는다면은 그 중에서 저는 아주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지만은 첫 번째는 역시 유자명 선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자명 선생은 저는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임시정부 이정원의 충청도 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은 조선혁명 선언의 반 이상을 이분이 작성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조선혁명 선언을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이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의 당시 처한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한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 길을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께 부탁을 했지만은 신채호 선생은 역시 역사학자로서 이 혁명선언의 5장 중에서 3장 정도는 어떤 지금 처한 조선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역사학자로서는 이게 분명한 방향이 안 서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달 동안 상해에서 유재명 선생이 신처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박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파괴와 건설론을 따라한 것입니다. 파괴와 건설, 즉 철저하게 파괴를 해야지만이 그 위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이미 서양 세계에서 아나키즘 세력들 또 그런 그 의열투쟁을 좀 지지하는 쪽에서의 논리가 바로 철저히 파괴를 해야지만이 건설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것을 제안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유재명 선생의 가장 큰 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요약이 돼 있지만은 강도 일본이 우리 조선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박살하고 빼앗고 이랬는데 거기에 빌붙어서 내정 독립을 해야 된다. 참정권을 얻으려고 한다. 외교를 통해서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민족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피를 흘려서만이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래야 당당하게 우리가 독립국으로서 설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면 어떤 세력들을 우리가 앞으로 척결해야 되는가? 첫 번째, 조선 총독, 일본 천황, 조선 총독부, 그리고 동양 척식회사, 식산은행, 그리고 친일
반민족자들, 분명히 척결해야 될 대상들을 정확하게 명명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의열단의 투쟁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도 2025년 지금 오늘날에도 이 논리는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논리에 따라서 의열단은 불 찾아 헤매는 불나방처럼 많은 투쟁을 펼치게 되죠. 부산 밀양, 그다음에 서울 총독부, 상해 황포탄, 종로경찰서, 일본 도쿄의 파결 가네코우미코 투쟁, 김지섭의 도쿄 투쟁, 나석주 의거의 투쟁, 여기에 유자명 선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자명 선생이 이 황포탄 의거 이후에 그리고 조선혁명 선언을 만들면서 바로 이 김상옥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투쟁, 김지섭 의거, 나석주 의거 다 관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열단 단원들은 이것을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유재명 선생의 두 번째 큰 성과는 이분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이론적으로 가장 먼저 정리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 제 주장이긴 하지만은 이회영 선생이 실천적으로 먼저 원로로서 했지만은 이회영 선생보다 체계적으로 더 먼저 신치어 선생보다 더 먼저 체계적으로 새로운 사상을 학습하고 체계화시킨 분이 바로 유재명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이분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좌우를 아울러서 이분이 민족 통일 전선론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김구 중심의 임시정부 노선과 김원봉 중심의 민족혁명당 노선, 좌우를 아울렀던 유자명만이 좌우 민족 통합을 주장을 했고 각각의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서로 연대할 수 있다. 민족연합전선론을 이분이 펼쳤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는 이후에 한쪽으로는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한국 광복군으로 가고 그리고 또 한편은 조선의용군으로 가서 전에 주력 부대가 되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모두가 조국 해방이라고 하는 동동의 목표를 가졌고 서로 연합했던 최초의 우리 무장 단체가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지도위원이 바로 유재명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분을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나키스트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아까 어떤 발표자가 무심히 이 사람이 무정부주의라고 했지만은 무정부주의가 단지 모든 조직을 반대하고 국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반대하고 무권력주의, 지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아르키스트, 무권력주의자지 안가바니스트가 아니잖아요. 무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자명 선생과 유림 이런 아나키스트들은 우리의 자율정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참여하게 된 거고 국무위원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재명 선생이 몸으로써 아나키스트는 무권력주의, 무지배주의다라는 것을 몸으로써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을 다 참여를 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아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해방 후에는 농학자로서 중국에서도 이 호남대학으로 가면서 중국에서도 제일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재명 선생은 중국에서도 먼저 가장 존경받는 국제 우위인으로서 평가를 받고요. 그 이후에 북한에서도 이분의 독립투쟁을 인정받아서 그분을 영웅으로 꼽았고, 드디어 남한에서도 독립유공자가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에서 3개국에서 독립유공자와 국제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유재명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을, 이것은 제가 호남대학 가서 후손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호남대학에서 그 많은 교수들 중에서 단 3사람만이 이렇게 큰 동상을 해주는데 유자명 선생이 딱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저기에 국제우인 유자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분을 누가 공산주의자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아까 시장님이 오셨다길래 계셨으면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철수 선생이 어느 술자리에서 한탄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중국에서 가져온 유자명의 사료들이 충주시로 제공을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도 없다. 전시도 안 하고 목록집도 안 만들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남긴 우리의 그 충주 지역의 이 인물을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유재명 선생은 죽을 때까지 유자명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국제 우인으로서 중국인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학자였고 세계적인 연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분이 만든 호남 지역의 포도는 지금도 유명한 중국에서 브랜드화 됐고 저는 그 포도주 이름을 우리끼리는 유자명 포도주라고 우리끼리 부르자라고 하면서 그 CCTV가 방송을 했었을 때 저는 거기서 아리랑을 같이 부르다가 우리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호남대학과 충주가 우리가 연결하면서 우리 유재명 선생은 정말로 우리가 충주에서 같이 기리고 중국과 함께 같이 기려야 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석현 선생은 바로 충주 농업학교 유재명 선생의 제자 되시죠.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더 알게 됐습니다. 아까 전 이양희 선생 발표 보니까 유재명 선생이 26이었고 유석현은 20살, 6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은 따뜻한 스승으로서 학교에서도 3.1운동을 같이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 부득이 고향을 떠나 중국으로 망명을 했었을 때 찾아간 게 결국은 스승 유재명성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의열단에 가담을 합니다. 저기 나오는 김원봉과 많은 의열단 초기 동지들인데 20살, 23살 제일 많은 사람이 23살, 24살짜리입니다. 저 청년들이 불나방처럼 조국을 위해서 폭탄을 던지고 총을 준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거기에 이 동아일보의 1920년대 많은 신문들과 보면은 임시정부 얘기는 거의 별로 안 나오지만은 의열단 얘기는 매주 몇 회씩 나옵니다. 의열단이 1920년 동안 이 청년들이
거의 중요한 인물들로 독립운동 활동가로 다 보도가 됩니다. 여기에 유석현 선생이 여기 있는 것이죠. 제2차. 네. 예, 유석현 선생의 판결문입니다. 유석현은 전부터 조선의 독립을 도모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예.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기어서 충주 문예운동사에 또 참여하게 됐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 옥고를 치른 다음에도 다시 또 충주 지역의 자기 고향의 문예운동사의 한 조직으로 참여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나오게 되는데 동아일보에 이 신문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은 독립기념관 만들 때 성금을 냈다고 하는 기사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거금을 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돈이 너무 적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 건립에 일부 참여하겠다라고 나오셨고 나의 마지막 소망은 남북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 저는 이번 기회에 또 서상경이라고 하는 분의 이분을 닉네임으로 만약에 지은다면 저는 꺾이지 않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힘이다. 네, 이분은 정말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상경. 요거는 아드님 서광호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주고 간 사진인데요. 자세하게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세하게 이분을 제가 연구할 틈을 못 받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찍은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흑기연맹에 최초로 참여합니다. 이분은 서상경은 아까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박열과 함께 흑우에 참여합니다. 저는 왜 거기 저 영화 박열이라고 하는 영화에 서상경이 안 나오는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비슷한 거기서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돌아와서 흑기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에 참여합니다. 저 단체는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왜 흑이겠습니까? 적이 아니기 때문에 흑입니다. 적은 붉은 적자, 즉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적기연맹에 주로 참여를 했고요. 적색노조, 그러면 공산주의 쪽 계열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흑기연맹, 흑기, 흑전, 흑우회 이런 것은 아나키즘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그런 분명한 의사표시를 저렇게 한 것이죠. 분명히 이분들은 흑기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의 흑기연맹에서도 나오지만은 자아의 발전,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민이 평등하다. 단지 그 사상 때문에 이 아나키즘 사상을 자기는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파괴, 무질서, 허무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 그리고 만민의 평등, 이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흑기연맹이었고, 이분이 가담한 충주 문예운동사입니다. 그래서 서상경 선생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분들은
단지 좀 더 자유로운 세상을 원했던 것이지, 예, 일본 애들의 그 검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 국가를 전복하고 뭐 파괴시키고 이런 것을 목표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은 얘들이 애매하게 썼는데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든 무정부주의를 무릇 인류는 절대 자유 평등인데 현재 국가 조직은 이거에 배치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24년도부터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예 잡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폭탄을 들여서 파괴시키고 테러를 하겠다는 그런 주장들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상을 정신적으로 선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한테 징역 5년을 때렸습니다. 무도한 검찰 권력이 이때부터 발휘되고 이 사람들을 단지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졌다는 단지 그 하나 이유만으로 징역 5년 동안 감옥에 가뒀습니다. 총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무기 파괴를 준비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그 사진을 보면서 또 한편 좀 전율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저렇게 겁먹지 않고 앞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특히 서정기 이분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또 한편으로 전율을 느꼈는데요. 저렇게 정면으로 그 일제 관리할 때 정면으로 응시하는 사람은 제가 본 바로는 만해 한용운 선생이 있고 박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몇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3.1운동 연구하신 선생님들 대부분 다 뭔가 기죽어 있고 뭔가 수그려 있고 불쌍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정면으로 응시하는 그런 모습은 나는 니네들의 강제 권력에 의해서 나는 수그리지 않겠다. 나는 나로서 나를 증명하겠다. 나는 내 사상은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서설로서 충주 인물들을 5분을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과제는 정말로 이 충주 농업학교가 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1운동에서부터 유자명, 유석현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아주 독립운동의 명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3.1운동 과정에서 지금 이항희 선생님이 추적한 것처럼 그런 각각의 역할과 계속 실패했지만은 꾸준히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이런 것을 우리가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 바로 서상경, 서정기, 서천순, 서정우 이 아마 달성서 씨 있을 텐데 혹시 여기에 후손분들이 계시거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좀 그 족보나 좀 집안에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은 굉장히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일가가 이렇게 같이 독립투쟁에 그 서로 지원하고 협력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분들이 박열 사건도 어마무시한데 흑기연맹으로 또 한 번 또 철퇴를 맞고 또다시 문예운동사로 다시 또 일어서려고 했던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주시가 갖고 있는 유자명 자료가 있으면 제발 좀 공개해 주시고 이것을 유자명 연구에 꼭 기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유자명은 정말로 한중일 게다가
북한까지 해서 아울러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유자명은 단지 한 곳에만이 아니라 중국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북경 상해 저기 밑에 천주 남경 이분의 활동지만 잘 조사를 해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더 추가적으로 평가와 수은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서상경 선생과 서정기 일가 이분들에 대한 활동과 재조명 그리고 선양 사업도 함께 이루어졌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